눈길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마음이 가는 카드가 두 개라면 두 개 모두 보셔도 좋아요.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같이 골라볼게요. 그 사람, 아직 당신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죠. 마음 닿으셨다면 조용히 한번 눌러주세요. 1번 카드는 홍실 비당근이에요. 홍실 비당근이 눈에 들어왔다면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의 결이 아직 마음 어딘가에 닿아 있는 거예요. 붉은색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다면 단순한 기다림보다 더 깊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신호로 읽히네요. 그럼 1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1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치는 순간 제 손끝이 한번 멈춰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직 끈 하나가 당겨지는 느낌이에요. 하루는 멀쩡히 잘 보내다가도 밤에 핸드폰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 이름이 마음에 올라오는 분들 계시죠? 연락할 생각이 없었다가도 괜히 프로필 한번 보게 되고 예전 대화창은 지웠는데도 그때 말투가 떠오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고 있는데 마음 한쪽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그런 흐름이에요. 맨 앞에 인연동자가 앉아 있어요. 아주 어린 얼굴인데 손에는 붉은 실을 들고 있네요. 이 실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끊어져 있지도 않아요. 느슨하게 남아 있는데 한쪽이 움직이면 다른 쪽도 살짝 흔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번 분들을 완전히 잊었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서 팩트로 딱 짚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 1번 분들은 아직 정리 완료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간 사람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아직 이름표를 떼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 있네요. 이 관계가 처음부터 뜨겁고 분명했던 분들도 있고 어쩌면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애매하게 남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썸처럼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됐을 수 있고 누군가는 사귀었지만 끝맺음이 깔끔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서로 좋아하는 건 느꼈는데 아무도 먼저 손을 뻗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버렸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 사람이 1번 분들을 떠올릴 때, 아, 그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고 지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주, 생각보다 조용히 떠오르네요. 옆에 매듭이 있어요. 이 매듭이 참 단단해요. 실이 엉킨 게 아니라 누가 일부러 묶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두 사람 사이에 풀리지 않은 말이 있네요. 그때 왜 그랬는지, 왜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왜 먼저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그 말을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이런 질문들이 남아 있어요. 1번 분들 혹시 그런 날 있었죠? 상대가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오래 상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넘긴 적이요. 괜찮은 척 했는데 집에 와서 씻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돈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친구한테는 아니야, 나 괜찮아 해놓고 정작 혼자 누우면 그 말이 다시 떠올라서 잠이 안 오는 날도 있었겠네요. 이 매듭은 그런 마음들이에요. 그 사람도 다 편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네요. 다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말로 푸는데 서툴러요. 뭘 잘못했는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먼저 꺼내면 일이 커질까봐 모른 척한 흐름이 보여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지? 이런 마음도 있고요. 자존심도 있어요. 1번 분들이 먼저 물어봐 주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자기가 먼저 문을 여는 건 부담스러워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1번 분들은 편하게 지나간 인연이 아니라 마음 한쪽에 묶여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여기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은 1번 분들 연락처를 아예 지웠다기보다 지웠어도 기억나는 쪽이에요. 저장명이 남아있든 없든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직 어떤 장면이 살아있어요. 둘이 주고받았던 말, 괜히 웃겼던 순간, 서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 그 짧은 공기, 이런 게 한 번씩 올라와요. 특히 요즘처럼 아무 일 없는 날 바쁘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시간 있잖아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넘기다가 문득 멈추는 순간. 그때 1번 분들이 스치듯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끝이라기보다 덮어둔 페이지가 아직 책 안에 끼워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 맑은 물그릇이 보여요. 물이 아주 맑아요. 그런데 잔잔하지는 않아요. 누가 살짝 건드린 것처럼 표면이 흔들리고 있네요. 이건 상대가 1번 분들을 떠올릴 때 마음이 탁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움이나 원망으로 남았다기보다 미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어요. 특히 1번 분들이 그 사람에게 순수하게 마음을 준 적이 있다면 그 장면을 상대가 알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받았구나.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너무 도망쳤구나. 그런 생각이 물 위에 비치는 모양이에요. 물그릇을 보면 이런 장면이 같이 떠올라요. 대화가 한참 이어지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밤 서로 더 말할 수 있었는데 괜히 짧게 끝낸 날 보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안 보낸 메시지 1번 분들은 그 순간들을 마음속에 오래 들고 계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그냥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도 그때의 분위기, 그때 1번 분들의 표정이나 말투 그런 걸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네요. 맑은 물그릇 옆에 우물이 깊게 나와요. 이 우물은 겉에서 보면 그냥 조용한 구멍처럼 보여요.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면 물이 깊죠. 그 사람 마음도 그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1번 분들 얘기가 나와도 표정 관리 잘할 수 있고 SNS에서도 티 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달라요. 늦은 밤에 방불 다 꺼지고 괜히 잠이 안 오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한 번쯤 1번 분들을 떠올린 적이 있어요. 그건 보여요. 다만 이 사람이 우물 안까지 내려가서 물을 뜨지는 못했어요. 마음이 깊은 걸 알면서도 들여다보는 게 무서웠던 거죠. 1번 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끊지 못한 인연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곧바로 재회가 된다, 연락이 바로 온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 마음에는 남아있지만 행동은 느려요. 감정은 있는데 용기가 부족하고 생각은 하는데 먼저 움직이는 힘은 약해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더 답답했을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말을 하지 왜 가만히 있나 싶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있어서 더 조심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좋으면 달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좋으니까 더 겁내는 사람, 답답하지만 그렇게 보여요. 1번 분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했을 수 있어요. 내가 싫으면 싫다고 하든가 좋으면 좋다고 하든가 왜 중간에 나를 세워두나 싶었죠. 일상은 계속 흘러가는데 마음만 그 사람 근처에서 멈춘 느낌이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이제 그만하라고 말해도 내 마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괜찮다가도 퇴근길이나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는 날이 있어요. 특히 아무 일 없던 날일수록 더 그래요. 큰 사건이 없어도 문득 마음이 내려앉는 거죠. 이 카드들이 그걸 보여줘요.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1번 분들이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하는지, 또 이 관계에서 어떤 신호가 올 수 있는지가 보여요. 해원동자가 나와요. 이 아이가 매듭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손에는 작게 풀어진 실끝이 잡혀 있네요.
이건 두 사람 사이에 풀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여기서 풀림은 꼭 상대가 먼저 와서 모든 걸 고백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속 억울함이 풀리는 것,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되는 것, 혹은 짧은 소식 하나로 내가 혼자만 붙잡은 게 아니었구나 확인하는 것,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어요. 해원동자는 원망으로 묶인 마음을 풀어라는 결이에요. 옆에 신호동자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하네요. 조만간 소식이나 흔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대단하게 장문의 연락이 오는 모습보다는 짧게 툭 건드리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스토리를 본다든지, 예전에 안 하던 반응을 한다든지, 주변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얘기를 듣는다든지, 우연히 마주칠 일이 생긴다든지요. 마치 조용한 방에서 작은 방울이 한번 울리는 것처럼, 아직 연결돼 있나 싶은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1번 분들, 그때 너무 빨리 마음을 다 열면 안 돼요. 작은 신호를 큰 약속으로 해석하면 또 마음이 다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지내?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공백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1번 분들은 마음이 깊어서 한마디에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상대는 아직 그만큼 깊은 대화를 준비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 반갑더라도 천천히 보셔야 해요. 답은 하되 내 마음 전부를 그 한 줄에 걸지는 마세요. 그 다음 비단이 나와요. 비단은 귀한 기회이기도 하고 곱게 남은 마음이기도 해요. 그 사람에게 1번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예쁘게 기억될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더라도 뒤늦게 생각하면 그래도 그 사람 참 괜찮았지. 이렇게 남는 거예요. 특히 1번 분들이 마지막에 너무 무너지지 않고 품위를 지켰다면 그 모습이 상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비단은 막 잡아당기면 구겨지지만 조심스럽게 펴면 결이 살아나잖아요. 1번 분들도 이 관계에서 그런 사람으로 보이네요. 쉽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시간이 지나도 결이 남는 사람. 여기서 조금 아픈 말도 해야겠어요. 1번 분들이 그 사람에게 귀한 사람으로 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번 분들 마음을 알아서 지켜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또 놓치는 사람이 있고 미안해 하면서도 연락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그런 쪽이에요. 마음은 얕지 않은데 행동은 늦어요. 그러니까 1번 분들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과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것을 따로 두셔야 해요. 마음이 남아있다는 말에 바로 기대를 걸기보다 이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를 보셔야 하죠. 마지막에 칠성님이 계세요. 별빛이 멀리서 내려오는 느낌이에요. 칠성님은 조급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때를 보게 하세요. 1번 분들, 마음이 급한 건 알겠어요. 답을 빨리 알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죠. 그런데 이 관계는 억지로 흔들어 깨우면 더 숨어버리는 흐름이에요. 물 위에 비친 별을 잡겠다고 손을 넣으면 물만 흐려지잖아요. 그냥 잠시 가만히 두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칠성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1번 분들,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니,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말하면 아직 끝났다고 말하기엔 마음이 남아있네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행동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아직은 조심스러워요. 감정은 남아있고 신호도 올 수 있어요. 다만 1번 분들이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해요.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다 무너지고 살아나는 시기면 이 관계가 다시 움직여도 1번 분들이 편하지 않아요. 인연은 두 사람이 같이 잡아야지. 한 사람이 목숨처럼 붙들면 결국 손이 아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보내고 싶은 말을 바로 보내지 말고 먼저 종이에 적어 보세요. 나는 무엇이 서운했나? 나는 무엇을 아직 기대하나? 이 사람이 돌아오면 나는 정말 편안할까? 이렇게 적다 보면 내 마음이 보이죠. 그리고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을 머리맡에 두고 정성을 들여보세요. 내 안에 남은 원망은 풀리고 나를 아끼는 인연만 바른 길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조용히 빌면 좋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맑아지면 들어올 신호도 더 정확히 보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게서 작은 반응이 오면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바로 긴 대화를 열거나 오래 참았던 마음을 한꺼번에 쏟아내지 말고 담백하게 받으세요. 그 사람이 한 걸음 오면 1번 분들도 반 걸음만 가면 돼요. 상대가 계속 걸어오는지 봐야 해요. 한 번 울린 방울인지 정말 문을 여는 소리인지 구분하셔야 하죠.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고르신 번호와 지금 마음에 남은 이름 하나 아니면 가장 궁금한 한 줄만 댓글에 남겨주세요. 1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는 그 사람 마음만 보지 말고 내 마음도 같이 구해줘야 하는 흐름이네요. 그 사람 마음에 당신은 고맙고도 미안한 사람으로 남아있네요.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살짝 보내주세요. 그 정성 하나가 다음 풀이에도 힘이 되죠. 이번 카드는 맑은 청수잔이에요. 맑은 청수잔이 눈에 끌렸다면 지금 마음이 깨끗한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흐린 말보다 진심 하나가 필요한 분들께 이 소품이 먼저 들어오네요. 그럼 이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이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잡자마자 물그릇 하나가 눈앞에 놓인 느낌이에요. 물은 맑은데 그 앞에 앉은 사람 마음이 좀 젖어 있어요. 많이 울었다기보다 오래 참은 사람의 느낌이네요. 이번 분들은 이 관계에서 참 많이 이해해 준 분들이에요. 상대가 바쁘다 하면 바쁜가 보다 했고, 마음 표현이 적으면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고, 연락이 늦어도 사정이 있겠지 하며 넘긴 적이 많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넘길 때마다 내 마음은 조금씩 젖었죠. 괜찮은 척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은 날이 있었어요. 맨 앞에 해수관음이 계세요. 관음님은 눈물을 씻어주는 손길로 들어오시죠. 이번 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위로였어요. 이건 분명해요. 상대가 힘들 때 떠올릴 수 있는 사람, 자기 약한 모습을 조금 내려놓아도 될 것 같은 사람, 말없이 있어도 마음이 덜 외로운 사람, 이번 분들은 상대에게 그런 물가 같은 존재였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 위로를 받으면서도 이번 분들 마음을 충분히 돌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고맙긴 한데 그 고마움을 행동으로 갚는 데는 많이 서툴렀어요. 옆에 보자기가 나와요. 보자기는 감싸는 물건이에요. 이번 분들은 이 관계에서 상대의 부족함을 많이 감쌌어요. 상처받은 마음도 보자기처럼 접어넣고 서운한 말을 꺼내려다가도 괜히 분위기 망치지 말자 하며 삼켰을 수 있어요. 상대가 애매하게 굴어도 그 사람 입장을 먼저 생각했고, 내가 힘든 날에도 상대가 힘들까봐 말 못한 적이 있네요. 친구한테는 나 괜찮아 해놓고 혼자 집에 와서 핸드폰 화면만 멍하니 본 날도 보입니다. 이 보자기 안에는 그런 말들이 고이 접혀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걸 몰랐을까요? 완전히 모르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아주 무심한 듯 보여도 이번 분들이 자기를 많이 봐줬다는 건 알아요. 다만 그걸 알면서도 익숙해졌어요. 사람 마음이 참 그래요. 늘 따뜻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그 온도가 당연한 줄 알아요. 추워져 봐야 그때 따뜻했구나 하죠. 그 사람에게 이번 분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있을 때는 편했고 멀어지면 빈자리가 느껴지는 사람. 그래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같이 남아 있어요. 현실로 보면 이런 흐름이에요. 상대가 힘들 때는 이번 분들에게 기대고 싶었을 수 있어요. 일 얘기, 가족 얘기, 자기 고민, 별것 아닌 투정까지 이번 분들 앞에서는 좀 풀어놓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번 분들이 힘들 때는 그 사람이 충분히 곁에 있어주지 못했네요. 이번 분들은 상대의 긴 하루를 들어줬는데 상대는 이번 분들의 조용한 눈치를 못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 마음에는 나는 뭐였지? 하는 질문이 남았어요. 내가 위로였나? 편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었나? 그 질문이 청수잔 위에 비치고 있네요. 그 다음 촛불이 보여요. 촛불은 작지만 오래가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 마음에 이번 분들을 향한 온기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활활 타오르는 불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가야겠다. 이런 불길이라기보다 조용히 남은 불씨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답답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표현을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마음을 촛불처럼 작게만 켜두고 있었네요. 어쩌면 이번 분들이 더 많이 밝힌 관계였을 거예요. 상대가 어두운 방에 있으면 이번 분들이 먼저 불을 켜주고 상대는 그 빛 아래서 쉬었던 모양이에요. 옆에 조왕신이 계세요. 조왕신은 살림과 일상의 신령이시죠. 이 카드가 연애 자리에서 나오면 상대에게 이번 분들은 편안한 일상으로 남아요. 특별한 이벤트보다 평범한 대화가 떠오르는 사람, 같이 밥 먹던 시간, 별말 없이 주고받던 연락, 피곤한 날에도 괜히 기대고 싶던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번 분들을 떠올릴 때 막 화려한 장면보다 소소한 장면을 떠올려요. 길 걷다가 봤던 가게, 같이 먹었던 음식, 별거 아닌 농담,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이번 분들, 여기서 팩트 하나 짚을게요. 그 사람에게 이번 분들은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사람이라는 게 꼭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과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상대가 이번 분들을 미워하거나 가볍게만 본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은 편안함을 사랑으로 인정하는데 느렸고 받을 줄은 알았지만 제대로 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분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대에게 이번 분들은 나를 이해해 준 사람이지만 동시에 내가 잘해주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네요. 이번 분들 중에는 상대에게 너무 맞춰주다가 내 색을 잃은 분들도 있어 보여요. 원래는 할 말도 하고 싫은 건 싫다고 하던 분인데 이 사람 앞에서는 자꾸 부드러워졌을 수 있어요. 상대가 멀어질까봐, 내가 예민해 보일까봐, 관계가 깨질까봐요. 그런데 그렇게 참은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말투가 차가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나고 상대가 별말 안 했는데도 마음이 내려앉죠. 이번 리딩은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이제 후반으로 들어갈게요. 맑은 물그릇이 다시 나와요. 이건 이번 분들에게 반복해서 강조되는 카드예요. 물을 맑게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 궁금함 때문에 내 마음이 흐려지면 안 돼요. 상대의 답장 하나에 내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시험이 돼요. 이번 분들은 이제 상대를 기다리는 방식부터 바꿔야 해요. 계속 이해만 해주는 쪽에서 나도 이해받아야 하는 쪽으로 자리를 옮겨야 해요. 옆에 방울끈이 나와요. 아직 연결선은 있어요.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네요. 특히 연락 흐름이 끊겼다가도 다시 이어질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울끈은 아주 느슨해요. 상대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줄이 아니라 살짝만 움직여도 소리는 나지만 오래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 있는 줄이에요. 그러니 이번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된다면 너무 무겁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 그랬어? 나한테 마음 있긴 해? 이런 말부터 던지면 상대는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가볍게 안부를 열고 상대가 얼마나 성의 있게 이어가는지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맞이굿이 나와요. 이건 새 기운을 맞이하는 흐름이에요. 관계가 다시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번 분들이 자기 자신을 새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전처럼 다 감싸주고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서운함이 반복될 수 있어요. 마지굿은 문을 여는 의식이지만 아무나 들이는 문은 아니에요. 정성을 들여 준비한 자리에 맞는 사람만 들어와야 하죠. 이번 분들도 이제 그래야 해요. 내 마음의 방을 깨끗이 해두되 함부로 들어와 쉬기만 하는 사람에게 다 내어주지는 마세요. 마지막에 불사 할머니가 계세요. 아주 따뜻한 손길이에요. 이번 분들 마음이 많이 지쳤어도 이 관계 때문에 완전히 꺾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불사 할머니는 오래 버티는 힘을 주시지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 마음도 살펴라. 이 결이 강해요. 이번 분들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받는 자리도 배워야 해요. 주기만 하는 사랑은 오래가면 마음이 말라요. 물그릇이 계속 비워지면 결국 깨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번 분들은 편안한 사람, 고마운 사람, 미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번 분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조금 찔려요. 내가 너무 받기만 했나. 그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약한 점은 그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늦고, 미안한데 연락이 어렵고, 고마운데 다시 다가가면 책임져야 할까봐 머뭇거려요. 이번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따뜻한 연락의 가능성이에요. 안부처럼 들어올 수 있어요. 잘 지내? 요즘 어때? 이런 짧은 문장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짧은 말 안에 미안함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답장의 길이가 아니라 그 뒤의 태도예요. 연락 한번 왔다고 마음을 다 열지 말고 이 사람이 정말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해요. 조항신이 있으니 생활 속 태도가 답이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챙김은 습관에서 나오거든요. 이번 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상대에게 연락하고 싶다면 길게 보내지 마세요. 담백한 안부 하나면 충분해요. 그리고 답이 왔을 때 바로 오래 참았던 마음을 다 꺼내지 말고 상대가 대화를 이어가는 힘을 보세요. 또 잠들기 전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정성을 들이면서 내 마음을 가볍게 쓰는 인연은 멀어지고 나를 귀하게 아는 인연은 가까이 오게 해주세요. 하고 빌어보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들은 자기 생활을 다시 챙기세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내 하루를 다시 세워야 사랑도 바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행동으로는요. 상대가 연락을 하면 바로 긴 통화로 들어가지 말고 짧게 리듬을 보세요. 상대가 물어봐 주는지, 내 안부도 궁금해 하는지, 자기 얘기만 하고 다시 사라지는지요. 이번 분들은 그걸 보셔야 해요. 상대가 또 자기 힘들 때만 찾아오면 이번에는 따뜻하게 듣되 다 안아주지는 마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 하루를 포기하면서까지 받아주는 건 멈추셔야 해요. 이번 분들 마음도 누군가에게 돌봄 받아야 하는 마음이에요.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마음이 닿으셨다면 좋아요로 살짝 표시해 주시고 구독도 눌러두시면 다음 풀이에서 더 깊게 이어볼게요. 그 사람 마음에 이번 분들은 따뜻하게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따뜻함을 상대에게만 주지 말고 본인에게도 꼭 돌려주셔야 해요. 그 사람은 당신을 보면 자기 진심이 비춰질까봐 피하고 있네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두시고 좋아요로 마음 보태주세요. 풀이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되거든요. 3번 카드는 은빛 명두예요. 은빛 명두가 눈에 들어왔다면 지금 이 관계에서 필요한가 확인이에요. 차갑게 빛나는 명두처럼 상대 마음도 있는 그대로 비춰질 준비가 된 흐름이네요. 그럼 3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3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들여다보는데 은빛이 먼저 올라와요. 따뜻하게 감싸는 빛이라기보다 숨겨둔 것을 딱 비추는 빛이에요. 3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편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설레기만 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속이려 할 때 그 속임을 들키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분들에게 끌리면서도 불편했어요. 보고 싶으면서도 피하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괜히 차갑게 굴고 싶었던 흐름이 있어요. 맨 앞에 명두가 나와요. 명두는 그냥 비추는 물건이 아니에요. 신령 앞에 놓이는 맑은 도구처럼 숨은 마음을 드러내는 물건이에요. 그 사람에게 3번 분들은 자기 진심을 보게 만드는 존재예요. 상대가 나는 별 생각 없어 하고 지나가려 해도 3번 분들을 보면 그 말이 잘 안 먹혀요. 괜찮은 척 하려는데 표정이 흔들리고 관심 없는 척 하려는데 시선이 가고 연락 안 하려는데 자꾸 확인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3번 분들은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조용히 빛나는 명두 같은 사람이네요. 옆에 오색 실타래가 있어요. 이건 감정이 한 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좋아한다, 싫다, 끝났다, 보고 싶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설렘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미련도 있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호기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번 분들 앞에서 일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어느 날은 다정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차가워지고 관심 있는 것처럼 굴다가도 막상 다가가면 한 발 물러났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그 변화 때문에 마음이 많이 피곤했겠네요. 그 사람이 왜 그랬냐면요. 자기 마음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3번 분들은 상대에게 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볍게 만나고 가볍게 지나가기엔 마음이 너무 많이 비쳤어요. 상대가 자기 속을 숨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3번 분들은 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3번 분들의 눈빛 하나, 대답 하나가 이 사람 마음을 찔렀어요. 말로 따지지 않았는데도 상대가 괜히 들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둘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공기가 바뀐 적 있었을 거예요. 별말 아닌데 상대가 눈을 피하거나 괜히 장난으로 넘기거나 갑자기 다른 얘기를 꺼내는 순간 3번 분들은 그때 느꼈을 거예요. 지금 피했네. 이 감각이 맞았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는 3번 분들 앞에서 자기 마음이 들킬까봐 자꾸 흐름을 바꿨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굳이 피하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니까 들키기 싫어서 피하는 거죠. 그 다음 선녀가 나와요. 이건 매력의 결이에요. 3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예쁘다, 멋지다, 이런 표면적인 매력이 아니에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분위기, 가까이 있으면 신경 쓰이고 멀어지면 더 생각나는 그런 매력이에요. 상대는 3번 분들을 보며 이 사람은 나를 너무 쉽게 읽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끌렸지만 동시에 방어했어요. 내가 먼저 빠지는 것 같아서, 내가 더 마음이 큰 것 같아서 괜히 센 척했을 수 있네요. 옆에 방석이 놓여 있어요. 방석은 자리예요. 누군가를 앉혀두는 자리, 기다리는 자리, 마음 안에 마련해둔 자리죠. 3번 분들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자리가 있어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정식으로 차려진 자리는 아니에요. 마치 방석은 꺼내놨는데 문은 덜 열린 상태예요. 상대는 3번 분들을 마음에서 완전히 내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이 애매함이 3번 분들을 제일 힘들게 했을 거예요. 3번 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자기 마음을 들키게 만드는 사람, 동시에 자존심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상대는 3번 분들을 신경 써요. 그건 카드가 아주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신경 쓰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더 마음이 큰 것처럼 보이는 게 싫고 3번 분들 앞에서 약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갑게 굴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거나 괜히 다른 데 관심 있는 척했을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눈치가 빠른 분들이 많아요. 상대가 진심으로 무심한 건지 무심한 척하는 건지 어느 정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괴로웠죠. 차라리 진짜 관심이 없으면 포기하겠는데 분명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하니까요. 가끔은 상대가 내 반응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늦게 답하거나 다른 얘기를 꺼내거나 질투를 유도하는 듯한 행동도 있었을 수 있어요. 이건 사랑이 성숙하게 표현된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미숙했던 거예요.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칼이 나와요. 이건 아주 분명한 카드예요. 더 이상 애매함에 베이지 말라는 뜻이에요. 3번 분들 마음은 지금 상대의 작은 반응을 계속 해석하느라 지쳐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지? 왜 봤는데 답이 없지?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나?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달아요. 신칼은 그 실타래를 자르라고 해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대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해요. 감정이 있어도 태도가 없으면 3번 분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옆에 살풀이가 나와요. 3번 분들 안에 쌓인 답답함이 있어요. 이 관계에서 괜히 나만 예민한 사람 된 것 같은 기분, 상대가 헷갈리게 해놓고 나만 흔들린 것 같은 억울함, 그런 것들이 보여요. 살풀이는 그걸 풀어야 한다고 말해요. 꼭 상대에게 따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먼저 풀어야 해요. 쌓아둔 감정이 있으면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상대가 작은 신호를 보내도 내가 이미 지쳐 있어서 제대로 받기 어려워져요. 그러니 먼저 내 마음의 살을 풀어내야 해요. 그 다음 발원문이 나와요. 3번 분들은 소원을 분명히 해야 해요. 그냥 그 사람이 연락 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를 헷갈리게 하지 않고 분명히 선택하는 인연이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발원문은 흐린 마음보다 선명한 마음을 좋아해요.
3번 분들은 이제 애매한 관계를 더 길게 끌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세워야 해요. 상대가 올 거면 분명하게 오고, 아닐 거면 3번 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빠져나가야 하죠. 마지막에 사천왕이 서 계세요. 문 앞을 지키고 계시네요. 이건 보호예요. 3번 분들, 이제부터는 아무 말이나 받아주지 마세요. 상대가 그리운 척, 미련 있는 척, 관심 있는 척만 하고 실제 행동이 없으면 문 앞에서 세워야 해요. 사천왕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신령이죠. 3번 분들에게도 그런 경계가 필요해요. 사랑은 열어주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지키는 마음도 필요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상대의 흔들림이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3번 분들은 신경 쓰이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해요. 잊히지 않고 비교되고 자꾸 확인하고 싶고 동시에 피하고 싶은 사람. 상대에게 3번 분들은 감정의 명두예요. 보면 자기 진심이 비치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피하는 것과 마음이 들킬까봐 피하는 건 다르죠. 여기서는 후자 쪽이 강해요. 다만 이 사람이 성숙하게 다가올 준비가 됐는지는 아직 별개예요. 그걸 구분해야 해요. 3번 분들이 이 관계를 계속 보고 싶다면 기준을 세우세요. 연락은 와도 애매하면 깊게 들어가지 않기. 말은 다정한데 약속이 없으면 믿지 않기. 질투만 유도하고 선택은 안 하면 멈추기. 이 기준이 있어야 3번 분들이 덜 다쳐요. 그리고 집안에서 마음이 답답해지는 물건 하나를 정리해 보세요. 오래된 사진, 의미 없이 남긴 대화 캡처,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물건. 살풀이에 결이 있어서 작은 정리 하나가 마음을 많이 풀어줄 수 있어요. 3번 분들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를 흔드는 인연보다 나를 선명하게 아끼는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헷갈림은 거치고 진심은 제 길로 드러나게 해주세요. 에이, 잘 되세요. 이걸 접어서 하루 두었다가 다시 읽어보세요. 다음 날에도 마음이 똑같다면 그 마음은 진짜예요. 그런데 다음 날 읽었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면 그건 상대보다 내 상처가 더 컸던 걸 수도 있어요.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고르신 번호와 지금 마음에 걸리는 말 한 줄 남겨주세요. 3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선명해서 피하고 싶었던 사람, 하지만 피할수록 더 마음에 비치는 사람으로 남아있네요. 그 사람 속에 당신은 아직 꺼내보지 못한 비밀 같은 사람이네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리딩에서도 더 깊은 마음결로 찾아올게요. 4번 카드는 자개 비단함이에요. 자개 비단함이 눈에 끌렸다면 아직 열어보지 못한 마음의 상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화려하지만 닫혀있는 소품이라서 겉으로 드러난 말보다 숨겨진 감정이 더 큰 분들에게 들어오네요. 그럼 4번 고르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4번 고르신 분들 카드를 펼치는데 분위기가 아주 조용해요. 앞에 카드들처럼 바로 소리가 나거나 물결이 일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오래 닫아둔 서랍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쉽게 열면 안 될 것 같고 열면 마음이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4번 분들은 그 사람에게 말로 쉽게 꺼낼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네요. 좋아했다, 그리웠다, 미안했다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면 뭔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서 그냥 마음 깊은데 넣어둔 사람처럼 보여요. 맨 앞에 대신 할머니가 계세요. 대신 할머니는 작은 감정 하나만 보지 않고 인연의 큰 판을 보게 하세요. 이 카드가 처음부터 나오면 4번 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는 가볍게 지나간 설렘보다 더 큰 결이 있어요. 서로에게 어떤 가르침을 남긴 인연이에요. 그냥 좋아했다가 끝난 관계라기보다 그 사람의 마음 방식, 4번 분들의 사랑 방식, 서로의 약한 부분을 건드린 관계였네요. 그래서 쉽게 잊히지 않아요. 좋은 기억만 남아서가 아니라 아픈 지점까지 같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게 4번 분들은 내 마음대로 정리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끝났다고 해도 속에서는 끝났다고 정리되지 않는 사람.
아예 모른 척하고 살다가도 어느 순간 이름 하나가 툭 걸리는 사람. 누군가 비슷한 말을 하거나 비슷한 향이 나거나 비슷한 장소를 지나면 갑자기 마음이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이 흐름은 되게 조용한데 오래 가요. 불처럼 확 타오르는 게 아니라 오래된 향냄새처럼 방 안에 남아있는 느낌이에요. 옆에 문살이 보여요. 창호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에요. 보이긴 보이는데 완전히 열리지는 않아요. 이건 두 사람 사이에 관찰은 있었지만 정면 대화는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눈치로 알고, 분위기로 알고, 말 사이 빈칸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제대로 열어보지는 못했네요. 4번분들, 분명 이 사람도 나를 의식하는데 막상 확실한 말은 없었던 적 있으셨죠? 내가 먼저 묻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답답했던 시간. 그게 문살 사이에 남아있어요. 문살이 나오면 이런 장면이 같이 따라와요. 연락을 주고받기는 하는데 핵심은 피하는 대화, 서로 궁금해하면서도 괜히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말투. 만나면 묘하게 공기가 달라지는데 헤어지고 나면 또 침묵하는 흐름. 4번분들은 그 미묘한 공기를 느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아무렇지 않게 보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왜 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뒤로 빠지지? 그 답이 여기 있어요. 서로 마음은 문틈으로 봤지만 문을 끝까지 열지는 못한 거예요. 그 다음 방울이 울려요. 아주 작게요. 이건 마음속 알림이에요. 그 사람에게 4번분들은 잊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울리는 이름이에요. 일상 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 특정 노래, 특정 장소, 특정 말투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 방울은 누가 세게 흔들지 않아도 바람에 울리잖아요. 4번분들의 존재가 그 사람에게 그래요. 직접 연락을 안 해도,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어떤 계기가 오면 마음 안에서 소리가 나요. 이 방울은 또 소식의 기운도 있어요. 다만 아주 대놓고 오는 소식이라기보다 스치듯 들어오는 신호에 가까워요. 주변 사람 입에서 그 사람 얘기를 듣는다든지, 갑자기 그 사람과 관련된 장소를 지나가게 된다든지, 온라인에서 우연히 흔적을 보게 된다든지요. 4번분들 입장에서는 왜 하필 지금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우연만은 아닌 느낌이에요. 신령님께서 마음 안에 묻어둔 걸 한번 건드리시는 흐름이네요. 옆에 장막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장막은 가려진 마음이에요. 그 사람은 4번분들을 향한 감정을 겉으로 다 드러내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막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있기 때문에 가려둔 거예요. 4번분들에 대한 감정은 말로 꺼내는 순간 일이 커질 것 같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마음도 흔들릴 것 같으니 덮어둔 흐름이네요. 4번분들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냐? 닫아둔 마음의 안쪽에 남은 사람입니다. 쉽게 꺼내면 아플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계속 신경 쓰이는 사람. 이건 가벼운 호감보다 무겁고 단순한 미련보다 깊어요. 다만 그 깊이가 곧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깊어서 더 조심하는 쪽이에요. 이 사람은 4번분들을 향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현실로 꺼내는데 겁이 많아요. 4번분들도 참 오래 참으셨을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겉으로는 별일 없는 듯 보여도 속에서는 마음이 계속 움직였어요. 가게 문은 닫혀 있는데 안에서 누군가 정리하고 있는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시작된 것 같지만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태. 이런 애매한 깊이가 4번분들을 오래 붙잡았네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4번분들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고 상대는 감정을 숨기고 싶어 했어요. 이제 후반으로 가볼게요. 4번분들 후반은 꽤 강하게 풀립니다. 해원굿이 나와요. 이건 오래 묵은 마음을 풀어내는 자리예요. 4번분들과 그 사람 사이에는 한 번쯤 진짜로 풀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실제 대화로 오든 4번분들 마음 안에서 혼자 정리되든 어쨌든 풀림이 필요해요.
이 관계는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저절로 가벼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지 못한 감정이 너무 오래 쌓였거든요. 해원굿은 울어도 좋고, 인정해도 좋고, 정리해도 좋다고 말해요. 아무렇지 않아야 한다는 억지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옆에 갓이 나와요. 갓은 체면과 자존심이에요. 이 관계에서 가장 큰 외부 변수는 감정보다 자존심이에요. 상대도 체면을 생각하고 사범분들도 쉽게 무너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숨겼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 상대는 이제 와서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자존심이 막아요. 혹은 주변 시선, 상황, 현실 조건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흐름도 보여요. 그러니 사범분들, 상대가 아무렇지 않아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없다고만 보지는 마세요. 이 사람은 체면 뒤에 감정을 숨기는 쪽이에요. 그 다음 비단함이 나와요. 자개 비단함처럼 닫힌 상자예요. 안에는 귀한 게 들어있는데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이건 사범분들이 그 사람에게 비밀스러운 소중함으로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대놓고 자랑하거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귀하게 접혀 있어요. 여기서 팩트 하나 더 짚을게요. 이 사람이 사범분들을 잊었다면 비단함이 나오지 않아요. 잊은 건 빈 상자예요. 그런데 여긴 닫힌 상자예요. 안에 뭔가 있어요. 다만 열 용기가 부족해요. 비단함은 쉽게 열리지 않죠. 열쇠가 맞아야 열려요. 사범분들도 이 관계에서 아무 말이나 던지면 안 돼요. 너무 서운하다고 몰아붙이면 상대는 다시 장막 뒤로 숨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상자는 계속 닫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범분들에게 필요한 건 품이 있는 솔직함이에요. 감정을 다 쏟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낮추지 않는 진심. 나는 그때 이런 마음이었어. 다만 이제는 나도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 이런 결이 맞아요. 마지막에 산신님이 계세요. 산신님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예요. 이 관계는 가벼운 바람으로만 움직이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의 중심이 필요해요. 산신님께서 사범분들에게 주시는 말은 높은 곳에서 보라예요. 지금 당장의 연락, 지금 당장의 반응만 보지 말고 이 인연이 내 삶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지 보라는 뜻이죠. 그리고 상대의 느린 마음에 내 삶 전체를 묶어두지 말라는 뜻도 있어요. 산은 기다리지만 무너지지 않잖아요. 사범분들도 그래야 해요. 그 사람에게 사범분들은 깊이 남은 사람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의 상자 안에 접혀 있는 사람, 가끔 떠올리면 마음이 조용히 무거워지는 사람, 쉽게 꺼내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덮어둔 사람, 이건 분명한 감정이에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상대가 바로 용기 있게 열고 나오는 흐름은 조금 느려요. 자존심과 체면이 강하게 막고 있어요. 그래서 사범분들이 이 관계를 보실 때는 상대 마음이 있냐 없냐보다 이 사람이 그 마음을 책임질 수 있냐를 보셔야 해요. 사범분들은 그 사람에게 아쉬운 사람일 수 있어요. 후회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후회와 사랑은 다르죠. 후회가 있다고 해서 다시 잘할 준비가 된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해야 사번분들이 덜 다쳐요. 상대는 사번분들을 잊지 못한 채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깊어도 겁이 많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 사번분들은 상대의 침묵을 전부 내 가치로 해석하지 마세요. 침묵은 상대의 미숙함일 때가 많아요. 사번분들이 부족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조만간 사번분들 쪽에는 작은 확인이 하나 들어올 수 있어요. 상대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지운 게 아니구나 싶은 신호요. 주변 말, 우연한 마주침, 온라인 흔적, 혹은 묘하게 이어지는 꿈이나 예감처럼 올 수도 있어요. 방울이 있으니 신호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신호가 왔다고 해서 바로 문을 활짝 열지는 마세요. 비단함은 열쇠가 맞아야 열려요. 상대가 진심으로 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봐야 해요. 사번분들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이 관계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을 마음속으로라도 한번 성불시켜 주세요.
그 사람을 미워하든 그리워하든 내 마음이 계속 장막 뒤에 갇혀 있으면 힘들어요. 조용한 밤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이면서 나에게 남은 미련은 바른 길로 풀리고 나를 귀히 여기는 인연만 내 삶에 남게 해주세요 하고 발언해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상대에게 어떤 신호가 와도 바로 속을 다 열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체면 때문에 못한 말이 있다면 종이에 적고 접어서 하루만 두세요. 다음 날 다시 읽었을 때도 보내고 싶다면 그때는 아주 짧고 품위 있게 전하는 게 좋겠어요.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톡으로 맞춤 부적이나 비방 천천히 보시면 돼요. 억지로 오실 필요 없고 마음 닿으신 분만 정성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 흐름을 다 보면 이 질문의 답은 하나로 모이네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번 분들은 아직 끊기지 않은 매듭 같은 사람이고, 2번 분들은 고맙고도 미안한 물그릇 같은 사람이고, 3번 분들은 진심을 비추는 명두 같은 사람이고, 4번 분들은 닫힌 상자 안에 남은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남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남겨두느냐예요. 상대 마음을 알고 싶어 여기까지 오신 그 마음도 참 귀하죠. 그런데 그 마음이 나를 아프게만 하면 안 돼요. 인연은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정성이 맞을 때 길이 열리는 법이에요. 오늘 리딩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고르신 번호와 지금 떠오르는 한마디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여러분의 마음도 바른 자리로 닿게 되실 거예요.